반갑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참 좋습니다. 많이 와주시니까. 음독이란 말이 있어요. 음독, 훈독, 뭐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것들인데, 음독이라는 것이 불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외우는 것,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것, 그 경전 독송이잖아요. 그 음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음독을 함으로써 저절로 자기가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지, 훈독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마음 많이 도움이 돼요. 그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고전도 그렇고 철학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상 책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이제 불교 가르침은 이제 매일같이 배우니까 오늘은 이제 고전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중국 기원전 전국시대 때의 그 선자하고 장자, 아주 위대한 사상가들이죠. 선자는 선자병법, 손무라고 하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손자 말 중에 풍림화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풍림화산. 이제 손자 군쟁편에 나오는 건데, 그건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걸 이제 약간 의역을 제가 해왔는데, 직역하면 좀 이렇게 말이 간단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의역을 약간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보면 풍림화산, 말 그대로 바람, 그리고 숲, 불, 산, 이렇게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뭐 생활에 있어서 편하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또 호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를 보시면 이 선자가 이 병법, 전쟁에 있어서 풍림화산으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는 적의 허를 찌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또 분산집합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병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풍림화산, 바람처럼 빠르게 나아가고 또 숲처럼 고요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불이 타오르듯이 이렇게 확 침략을 하고, 또 어두움처럼 모르듯이 하고, 또 산처럼 묵직하게 생각하고, 또 번개가 울려 퍼듯이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또 마을을 침략할 때는 병사에게 분담을 해서 지키도록 하고, 또 만사잘 헤아리고 행동하죠. 그리고 우직지게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게 모책을 해야만이 이긴다. 그것이 군사 싸우는 전쟁의 원칙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조금 이제 여기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죠. 결국은 손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말할 때 하고 말해서 안 될 때 안 하는 거. 또 말도 말해야 할 내용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잘 가려야 된다는 거죠. 과연 누가 그렇게 할까요? 뭐 저도 잘 못하지만 나이를 들수록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문이라면 어두울 때 쓸데없으니까 해서는 안 될 때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쓸데없이 말하면 기력이 빠지거든요. 근데 또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싸움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다 할 때는 딱 나아가고 해설 안 될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방정식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거는 인간관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찬스를 안다는 것은 경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엄교에서도 육바라밀, 십바라밀이 있는데 육바라밀의 지혜가 있고 십바라밀의 지혜가 두 번 있어요. 그는 결국은 뭐냐면 본지, 후득지 이게 나오거든요. 근본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고 우리가 생활해 있어서 경험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 후득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얻어지는 지혜. 근데 우리가 지금 50세 넘었기 때문에 50세 안 된 사람도 있지만은 경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에 따라 경험지가 얼마나 많은가. 젊을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후득지, 경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경험에 의한 자기가 지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해야 할 때, 말해서는 안 될 때 경험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까? 이것도 나이를 먹으면 알게 돼요. 저절로.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실패하는 사람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때문에 풍림하산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보다 연장자 쪽이 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못해요. 그죠? 60살, 70살 먹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 밑에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풍림화산을 우리가 인간관계에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여럿이 대화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얘기해요. 그럼 기분 좋게 들어줘야 되겠죠? 물러나야 됩니다. 풍림화산을 적용한다면. 근데 상대가 너무 오버하면 어떻습니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가 또 거기에 반응을 주지 않으면 얘기를 끊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출까요?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잘 조성할 수 있을까요? 한 10명이 얘기하면은 무조건 얘기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또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무조건 자기 자랑. 부모 자랑하는 건 좋아요. 왜? 부모의 덕분에 자기가 존재하니까. 근데 자기 자랑하면 팔불출입니다. 그것도 조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그걸 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풍요화산을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풍요화산을 잘 알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상대의 말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상대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럿이 있는 데서 분위기가 맞을까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얘기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 잘해도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기분 좋아요. 듣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얘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방식도 있고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주제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사람 치고 인기 많은 사람 못 봤어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랑은. 차라리 부모 얘기하고 남의 자랑 얘기하면 그거는 듣기 좋아요. 또 자기 자랑을 얘기해도 왠지 기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를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50이 넘었습니다. 50 안 된 분도 있지만. 근데 풍림하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은 무책임한 거예요. 말은 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상대의 말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말하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운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보살이 할 수 있어요. 야, 그만해 하든가, 아니면 뭐 돌려가지고 자기가 화제를 이끌어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셔야지만이 분위기 메이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자 4편에 양생주 편에 있는 건데, 참 뭐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응독하시라고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한번 소리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요리사 정씨라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정씨, 이씨가 많아요. 그래서 이씨끽주 장씨 취라는 또 말도 있죠. 음문광명에 나오는 거. 이씨가 술 먹었는데 장씨가 취한다는 거를.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씨, 김씨, 박씨가 많죠. 근데 중국에는 장씨, 이씨가 많다래요. 근데 여기는 정씨예요. 요리사 정씨가 문해군을 위해 가지고 이제 소를 잡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소칼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가지고 삭삭삭삭 하니까 마치 그게 이제 음악 듣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씨가 소를 해부하는 걸 보고 감탄하면서 한 얘기예요. 너무나 멋져가지고 정말 대단한 경지다, 달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씨가 소칼에서 손을 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씨는 소를 잡는 데 있어서 이거를 소 잡는다고, 소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 닦는 거는 어느 부분, 요리하는 것도 도 닦고, 말하는 것도 돌을 닦고, 대화를 하는 것도 돌을 닦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도 닦고, 밥을 하는 것도 도 닦고, 하여튼 뭐 관계, 인연에 있어서 모든 건 도 닦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닦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 잡는 일은 2차적인 거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겁니다. 자기는 처음 소를 잡았을 때 소밖에 보이지 않았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래죠. 근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소가 보이지 않게 됐답니다. 소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마음으로 소를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눈으로 소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를 보게 됐다고 해서 저절로 손끝이, 손재주가 그냥 그 비직구, 그 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에는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고 뼈가 있고 피부가 있고 그 고기 덩어리 있죠. 근데 그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모든 게 공입니다. 모든 게 부분 틈이 있어요. 틈, 간격이. 그래서 그 부분 그 사이사이를 들어가가지고 뼈하고는 닿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얘기하죠. 솜씨가 좋은 요리사라도 1년 지나면 칼이 묻어지게 돼 있고 칼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교환해야 된대죠. 근데 일반 보통 요리사는 한 날이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칼을. 네, 뼈에 닿아가지고 칼날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19년이나 똑같은 칼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갈지 않아도. 근데 칼날은 언제나 자기가 숫돌이 가는 듯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분도 그래요. 언제나 그 뼈나 근육이나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은 자기도 긴장을 한대요. 근데 긴장을 하고 다 이렇게 분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잘린 흔적조차 남지 않게 자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마무리를 보면은 주위를 돌아보고 참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가만히 서 있다 그러죠. 그리고
너무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석칼을 칼집에 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정씨, 요리사 정씨의 말을 듣고 문해군은 양생도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양생도라는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기를 생각만 하지 마음을 기를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할 뿐이지 마음이 아프면 왜 마음이 아픈가? 왜 저 사람에게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못 해주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기 마음 아픈 거 생각하고 상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생각만 합니다. 양생도는요, 몸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얼굴 이쁘게 꾸밀 줄 알지, 옷 이쁘게 꾸며 입으려고 생각할 줄 알지, 쇼핑할 줄 알지, 자기 마음 가꿀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문해군이 결국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 인간관계, 내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갖다가 깨달았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어요.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빈정거림이나 비판은 유쾌하지 않은 진실의 전달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상대가 비판을 하든 빈정대든 그런 거에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거를 자기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 저 사람은 업입니다. 상대가 그런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왜 저렇게 얘기할까? 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저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관계를 할까? 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판을 듣고 빈정거림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왜? 상대의 수준을 아니까, 상대의 성향, 상대의 욕망을 아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는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지름길로 가려고 시행착오한 거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나도 내 자신을 못 바꾸는데 상대는 어떻게 바꾸겠어요?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자기가 어떤 뉴스를 갖고 있나 다 다른데 그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느긋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덕분이에요. 옛날에 그 불교 경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를 외우지 못하니까 책을 보다가 그냥 그것도 번역해 드릴까 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불설 대방광 교방선편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옛날에는 대상 물을 이루어 가지고 캐러반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크로드를 간 캐러반도 있었고 또 바다에 나가가지고 보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면은 부자가 되는 갑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가면은 너무 위험하고 힘드니까 여럿이 이렇게 물을 이뤄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무리가 서로를 얘기를 해가지고 500명이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에 가가지고 보물을 캐오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아주 흉악한 사람, 난폭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내가 저절로 이 사람들이 얻은 걸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몰래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500명이 모르는 가운데 음식을 가가지고 자기 그 숨어 있는 곳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숨어 있어서 사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500명이 이제 열심히 이제 보물을 캤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이 남포간 사람이, 휴학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보물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겠다 한 거죠. 500명이나 있으니 거기에 또 책임자, 리더가 없겠습니까? 리더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뽑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을 가만 놔뒀다가는 500명에게 또 선상, 또 죽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저 흉폭한 사람 살인자를 죽이면 또 살인죄가 또 주어질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흉악한 사람을 죽이자니 살인죄고, 가만 놔주자니 또 500명에게 또 피해가 가겠고, 500명 중에 또 죽는 사람이 생기겠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로 풍림하산 아닐까요? 장자에는 포종 아닐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교 우화는 모든 우화의 그 기본이에요. 이솝 이야기도 불교 우화에서 나왔다 합니다. 이 지도자, 리더는 생각했습니다. 아, 안 되겠다. 500명을 위해서도, 저 흉폭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500명이 그러죠. 이거는 살인이 아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당방위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묻어버리자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도자는, 리더는 왕에게 가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죄값을 잘 치르겠습니다. 했어요. 대단하죠. 여기 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이 남자에게는 죄는 없다. 왜? 왜냐하면은 이 남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는 큰 연민, 자비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면서 죽임을 당한 그 흉폭자도 만일 혼이 있다면은 이 남자를 위해서 자신이 살인을 범하지 않게 해서 끝난 그것을 반드시 감사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그 흉폭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한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역시 불교도 하는 생각이죠. 이거를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업을 짓는 거를 갖다가 비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거, 해서는 안 될 거,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지적을 해주면 고맙게 달갑게 받는 것도 지혜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이 제일 공부가 빨리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경고사를 한번 인정했어. 내가 참 기뻤어.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가식인지 위선인지 관계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건 큰 공덕이 있어요. 큰 공덕이 있다고요. 그래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종교는 참회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독교도 회개가 있고 불교도 참회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물론 밖으로 말로 내서 안 하더라도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참회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달라진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바로 참회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참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상대를 위해서 맞춰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진리를 위해서 맞춰야 되겠다. 어떨 때는 냉정하게, 어떨 때는 무관심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치고 빠지는 풍림하산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요즘에는 제가 고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전은 빨리 가거든요. 근데 불교는 이게 보면 둘러가요. 활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둘러가요. 선은 활줄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선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전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연결시켜야만이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의식을 진행하니까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본인이 한번 느껴보세요. 그 정리를 해보십시오. 뭐가 좋았다. 어느 것이 잘했고 어느 것이 부족했고 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스스로가 자기가 정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남이 해주면 빨라요. 근데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여기 긁는 거 시원해요. 남이 긁어주면 더 시원해.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지적해 주는 게 실제로 큰 자비심이에요. 대자대비의 마음이라고. 근데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공부 중단이 되잖아요. 그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한번 잘 서로가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매일 때가 됐다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관계할 때 그냥 마음대로 말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하는 분도 보살이고 그 말을 들어주는 분도 보살이고 또 그 분위기를 또 전환시키는 것도 보살이고 또 분위기 이끌고 나가는 분도 보살이고 분위기를 또 끊는 분도 보살이고 모든 게 밸런스 좋아합니다. 그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보살님들이 이 관계, 대화법 이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 능숙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배운 게 풍림하산하고 포종, 요리사 이 두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부부관계 또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얘기할 때 들어주고 자식이 얘기할 때 들어주고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치고 빠지는 거. 이것이 돼야지만이 능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의 말에 걸리지 않고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찬스를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매력 있는 여성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젊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겠어요? 경험이에요. 들어주는 경험. 내가 해야 할 때, 해서는 안 될 때, 그걸 또 구분할 수 있는 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후숙지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게 화엄경 10바라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저 나이 값도 못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 70이 넘어가지고, 아이, 부끄러워. 60이 넘어가지고, 아이, 부끄러워. 아이고, 뭐랍니까? 무슨 이 대가리 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은 나서면 안 돼. 지갑이 열어야지. 지갑은 안 열고 말만 열면 되겠어.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래요. 또 얘기하는 것도 상대가 기분 좋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더라도, 야, 저 사람 재밌게 얘기해. 저 사람 얘기만 꺼내면 그냥 듣기 싫어. 뭐, 어느 게 좋겠어요? 뭐,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얘기 안 하잖아요. 강의할 때만 얘기하지.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2부에서 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